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현숙입니다. 올해 71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71년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3년간의 기록입니다. 2022년 12월 2일, 저는 혼자서 심장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보호자 없이, 가족 없이,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날 오전 9시,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요. 저는 복도를 돌아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 시각, 제 아들 재훈이는 인천공항에서 하와이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1등석이었습니다. 장인 칠순잔치를 위한 가족여행이었어요. 총 경비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주일 전 저는 그 아들에게 전화했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 1,000만 원만 도와줄 수 있겠니? 아들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엄마, 지금 저희도 정말 형편이 안 좋아요.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요. 하지만 수술 당일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저는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보여준 며느리의 SNS였어요. 하와이 해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가족의 사진. 장인어른 칠순 축하해요. 우리가 3천만 원 쏜 보람 있네요. 그 순간입니다. 제 심장이, 이미 망가진 제 심장이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30년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죽고 빚 3천만 원에 짓눌려 있을 때 5살이었던 그 아이를 위해 저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겨울 새벽 돌산시장 좌판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갓김치를 팔았습니다. 하루 3만 원을 벌면 2만 5천 원을 아들에게 썼습니다. 저는 라면으로 하루를 버텼어요. 20년이 지나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25년이 지나 연매출 15억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여수에 건물 8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총 자산 275억 원. 3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내 돈 때문에 날 찾으면 안 돼. 엄마 그 자체를 사랑해야지. 그게 제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술대 위에서 마취가 들어가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미 아들을 잃었구나. 30년 전에 남편을 잃었듯이 오늘 나는 아들마저 잃는구나. 그렇게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년 후인 2025년 12월 1일, 저는 기자 50명이 모인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늘 전 재산 275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아들에게는 법정 최소 유류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저처럼 외로운 어르신들과 저를 가족처럼 대해준 분들께 드립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이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회사에서 그 뉴스를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30년 인생입니다. 사랑과 배신, 고통과 깨달음, 그리고 마침내 찾은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1995년 가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날. 1995년 10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여수 중앙병원 장례식장이었어요. 43살의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빈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5살 재훈이가 있었어요. 까만 양복을 입은 어린 아들이
제 치마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일어나? 재훈이의 맑은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관 앞에 놓인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39살의 남편 김민수 씨였어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습니다. 3일 전 남편은 서울에서 돌아왔어요. 사업 때문에 다녀온 길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어요. 여보, 망했어. 다 망했어. 그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던 수산물 도매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거였어요. 거래처가 연쇄부도를 냈다고 했습니다. 빚이 3천만 원 생겼다고 했어요. 1995년 3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소주를 마셨습니다. 혼자서 2병을 다 비웠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계속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으악!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이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119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보호자분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렸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에 오게 됐어요. 조문객들이 하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적었어요. 사업이 망한 남편이었으니까요. 다들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낯선 중년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문하러 온 사람들 같지 않았어요. 2 사람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고인의 부인 되시는 분 맞으십니까? 한 명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저희는 대한금융 추심팀입니다. 이게 고인이 남긴 부채 내역입니다. 총 3,200만 원입니다. 유가족이 상속받으셔야 합니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잠깐. 이게 무슨... 장례 끝나면 연락 주십시오. 상환 계획 상담하겠습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명함만 두고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친척 몇 명이 저를 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완전히 망했네. 3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 애 하나 키우는데. 답 없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재훈이가 제 치마를 더 세게 잡았어요. 엄마, 나 무서워. 저는 재훈이를 꽉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어요.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해. 이 아이만은. 그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10월 17일 오후였어요. 화장장에서 돌아온 후 저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친정어머니가 데려가셨어요. 며칠만 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부채 내역서, 은행 독촉장, 남편 명의 통장. 통장을 열었어요. 잔액 12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120만 원으로 3,200만 원 빚을 갚고 5살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벽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참지 않고 울었어요. 왜 나를 혼자 두고 갔어요? 왜 혼자 가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울음이 멈춘 후 거울을 봤습니다. 43살째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어요.
하지만 그때 다짐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꼭 성공할게. 내가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엄마가 반드시 해낼 거야. 거울 속 제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진 과부가 아니었어요.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의 30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995년 11월 1일 새벽 4시였습니다. 여수 돌산 수협 시장 앞이었어요. 영하 5도의 날씨였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중고로 산 좌판을 펼쳤습니다. 3만 원짜리 낡은 좌판이었어요. 그 위에 갓 5단을 올려놓았습니다. 전날 밤새 담근 갓김치였어요. 갓김치요. 돌산 갓김치 1,000원.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새벽 5시가 됐습니다. 6시가 됐어요. 7시가 됐습니다. 갓 5단 중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어요. 장갑을 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없어졌어요. 8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아이고 아가씨, 이 추운데 여기서 뭐 하는고? 갓김치 파는 겁니다. 1,000원에 드릴게요. 정말 맛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갓을 한 단 집어 드셨어요. 그래, 하나 사줄게. 힘내소. 1,000원을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제 손으로 번 돈이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하루 종일 갓 5단 중 3단을 팔았습니다. 3,000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7시였어요. 재훈이가 친정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재훈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재훈아, 엄마 왔다. 보고 싶었어? 응. 엄마 어디 갔어? 엄마가 일하러 갔었어. 우리 재훈이 밥 사주려고. 재훈이에게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재훈이는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같이 먹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라면 하나에 500원. 재훈이 우유 사려면 아껴야 해. 그날부터 저는 하루 한 끼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왔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더 추워졌어요.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날도 있었습니다. 손이 터졌어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좌판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하루에 갓 20단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2만 원이었어요. 그중 1,000원은 재훈이 밥값과 우유값이었습니다. 5,000원은 집세였어요. 나머지 5,000원으로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3,200만 원을 5,000원씩 갚으려면 계산해 봤어요. 6,400일, 1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1996년 1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좌판에서 김치를 팔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였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매일 장사하시오? 네, 매일 합니다. 남자가 갓김치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맛을 봤어요. 이거 맛있는데? 이거 아줌마가 직접 담그시오? 네, 제가 담급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남도 식당 주인이요. 우리 식당에 갓김치 납품할 수 있겠소? 일주일에 100단 정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할 수 있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거래처를 얻었습니다. 일주일에 100단이면 10만 원이었어요. 한 달이면 40만 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좌판에서 일주일에 100단을 담글 수 없었습니다. 작업 공간이 필요했어요. 친정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 부엌 좀 써도 될까요? 김치 담그려고요. 어머니는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밤을 샜습니다. 밤 10시에 재훈이를 재운 후 친정 부엌으로 갔어요. 새벽 4시까지 김치를 담갔습니다. 겨우 2시간 자고 새벽 6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갔어요. 하루에 2시간씩만 잤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재훈이에게 우유를 사줄 수 있었고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었으니까요. 1997년이 됐습니다. 재훈이가 7살이 됐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이었어요. 재훈이가 새 책가방을 원했습니다. 엄마, 다른 애들은 다 새 가방인데 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새 가방 하나 사줄 돈도 없다니. 하지만 일주일 동안 더 열심히 일했어요. 잠을 하루에 1시간만 잤습니다. 일주일 후 3만 원을 모았습니다. 재훈이에게 새 책가방을 사줬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 최고야. 재훈이가 새 가방을 메고 제게 안겼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1998년이 됐습니다. 드디어 변화가 왔습니다. 거래처가 5곳으로 늘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게 됐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가게를 차려야 해. 2월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옷도 안 사고 화장품도 안 샀어요. 재훈이에게만 돈을 썼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500만 원을 모았어요. 돌산 시장 구석에 작은 가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이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내 가게를. 1998년 11월 1일 가게 개업식이었습니다. 재훈이와 함께 가게 앞에 섰어요. 엄마, 우리 가게 생겼어? 응, 재훈아. 이제 엄마가 여기서 일하는 거야. 재훈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최고야. 엄마 사랑해. 저는 재훈이를 안았어요. 재훈아, 이제 시작이야. 엄마가 너를 떳떳하게 키울 거야.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20년 후 이 아이가 제게 어떤 말을 할지, 그리고 숨겨진 재산. 2003년 봄이었습니다. 가게를 연 지 5년이 지났어요. 거래처가 30곳으로 늘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이 됐어요. 직원 둘을 고용했습니다. 드디어 저도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훈이가 중학교에 입학했거든요. 엄마, 나도 영어학원 다니고 싶어.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그래, 재훈아. 다녀. 엄마가 보내줄게. 한 달에 학원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비쌌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좋은 대학 보내야 해. 2005년이었습니다. 재훈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해 여름 저에게 큰 기회가 왔습니다. 롯데마트 바이어가 저를 찾아왔거든요. 사장님, 저희 롯데마트에 갓김치 납품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하겠습니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으로 뛰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게로는 한계가 있어. 공장을 차려야 해. 2008년 드디어 제 공장을 차렸습니다. 여수 돌산읍의 작은 공장이었어요. 직원 1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개업식 날 저는 공장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수 씨, 보고 계시죠? 제가 해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 즈음 한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씨였어요. 당시 40살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었어요. 3개월 후였습니다. 철수 씨가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사장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철수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깜짝 놀라 철수 씨를 일으켜 세웠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은이가 어떻게 됐어요? 철수 씨의 딸 지은이는 당시 8살이었습니다. 귀엽고 착한 아이였어요. 백혈병이래요. 치료비가 5천만 원 필요한데 저는 돈이 없어요. 은행도 다 알아봤는데 대출도 안 나오고. 철수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1995년이 떠올랐어요. 남편 장례식장에서 빚쟁이들을 만났던 그날. 혼자서 오열하던 그 밤. 이 사람도 나처럼 무너지겠구나. 결심했습니다. 철수 씨, 은행 가요. 지금 당장. 네, 사장님. 지은이 살려야죠. 생명이 먼저예요. 30분 후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철수 씨에게 건넸어요. 이거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쓰세요. 갚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은이 치료만 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철수 씨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 씨는 저에게 충성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제 곁에 있어요. 2010년이 됐습니다. 회사가 계속 성장했어요. 직원이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매출이 10억 원이 됐어요. 그 즈음 저는 조용히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여수 시내 건물 하나를 샀어요. 3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재훈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돈 때문에 날 찾으면 안 돼. 그게 제 원칙이었어요. 2013년 재훈이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였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재훈아, 정말? 우리 재훈이 정말 자랑스러워. 대학 등록금이 1년에 600만 원이었습니다. 4년이면 2,400만 원이었어요. 생활비도 한 달에 80만 원씩 보냈습니다. 4년이면 3,800만 원이었어요. 총 6,200만 원. 하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명문대생이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사이에도 저는 계속 건물을 샀습니다. 2014년 광양에 건물 2채, 각각 35억 원. 2016년 순천에 건물 3채, 각각 40억 원. 2018년 공장 부지 25억 원.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축을 많이 하는 검소한 사장님. 그게 사람들이 아는 저였어요. 실제로는 총 자산 275억 원의 여수 부동산 재벌이었지만요. 2017년 재훈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엄마, 나 삼성전자 들어갔어. 재훈아, 정말 대단해. 축하금으로 1,000만 원을 줬습니다. 엄마, 고마워. 이제부터 내가 엄마 챙길게. 엄마 고생 끝났어.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2018년 재훈이가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박지혜 씨였어요. 28살이었습니다. 예쁘고 똑똑한 여성이었어요.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했습니다. 예물로 3천만 원을 줬어요. 신혼집 전세금으로 2억 원을 줬습니다. 결혼 준비비로 5천만 원을 더 줬어요. 총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줬어요. 이제 재훈이가 행복하게 살겠구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재훈이가 턱시도를 입고 제게 왔어요. 엄마, 평생 잊지 않을게. 사랑해, 엄마. 재훈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드디어 보람을 느끼는구나.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4년 후 이 아들이 제게 어떤 말을 할지. 모든 것이 무너진 11월. 2022년 11월 15일 오전 9시였습니다.
여수 종합병원 진료실이었어요. 심장내과 전문의가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분, 심장 판막이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안에 수술 안 하시면 6개월 내에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판막 교체 수술입니다. 총 비용은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000만 원. 제게는 작은 돈이었어요. 은행 계좌에 15억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재훈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재훈이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아니야,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수술하는데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주겠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6번째에 받았어요.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아, 그래요? 무슨 병인데요? 배경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재훈이가 TV를 보면서 통화하고 있구나. 심장이, 판막이 손상됐대. 2주 안에 수술해야 한대. 아, 그렇구나. 그럼 빨리 하세요.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재훈아, 혹시 수술비 좀 도와줄 수 있어? 침묵이었습니다. 3초쯤 지났을 때 텔레비전 소리가 작아졌어요. 엄마, 지금 저희도 형편이 진짜 안 좋아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1,000만 원만. 나중에 꼭 갚을게. 재훈이가 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엄마. 저도 바빠요. 지금 저희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지혜 친정에도 일 있고요. 그래도 재훈아, 엄마가 수술을. 엄마, 진짜 급해요. 112만 원 보내드릴게요. 그걸로 뭐 좀 드세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일방적이었어요. 병원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5분 후 문자가 왔습니다. 계좌이체 11만 2천 원. 11만 2천 원. 30년을 키운 아들이 보낸 돈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니야. 재훈이도 힘든 거야. 이해해야 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며느리 지혜에게 카톡을 보내기로 했어요. 지혜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데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전송했습니다. 답장을 기다렸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요즘 대출이자 내기 바빠서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타도 있었고 정성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11월 20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12월 3일 오전 9시 수술이 예정됐습니다. 그런데 11월 25일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83일 만에 전화였어요. 엄마, 나 재훈이야.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죄송한데 말이야. 다음 주에 장인어른 칠순잔치가 있어. 아, 그래. 잘 다녀와. 근데 그게 하와이에서 하기로 했어.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 하와이? 응. 장인어른이 칠순이니까 크게 하시겠다고.
그럼, 그럼 너는, 응, 미안, 엄마. 그래서 엄마 수술 날에 못 가. 엄마도 이해해줘. 장인어른 칠순인데 너무 가볍게 말했습니다. 재훈아, 너 나한테 돈 없다고 하지 않았어? 재훈이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건 장인어른이 다 내신 데서 장인어른이 낸다고? 응, 비행기표, 숙박비 다요. 그러니까 엄마도 걱정 말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미안해, 엄마. 그럼 끊을게. 뚝, 또 일방적으로 끊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 때 핸드폰으로 지의 SNS를 열었습니다. 비공개가 아니었어요. 최근 게시물을 봤습니다. 11월 20일 게시물이 있었어요. 사진이 보였습니다. 비행기표 5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호텔 예약 확인서도 있었습니다. 글이 적혀 있었어요. 드디어 아빠 칠순잔치 준비 끝. 하와이 5박 7일 너무 설레요. 가족여행 칠순 하와이. 댓글이 20개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씩 읽었어요. 우와 대박. 부럽다. 하와이. 비용 엄청 들었겠다. 효자 효녀네. 그리고 지혜의 답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모아뒀대요. 2,500만 원 정도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2,500만 원. 스크롤을 더 내렸어요. 다른 댓글이 보였습니다. 나는 장인어른이 내신다고 들었는데 지혜가 또 답글을 달았습니다. 아, 그건 처음 계획이었고요. 나중에 우리가 내기로 했어요. 효도 한번 제대로 하려고요.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수술비 1,000만 원은 없다면서 여행비 2,500만 원은 있었어? 2022년 12월 2일 오후 2시였습니다. 이혼하는 날이었어요. 혼자서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까지만 넣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봤어요. 혹시 이게 마지막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여수 종합병원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여수 바다가 보였습니다. 30년 전 저 바다 앞에서 갓김치를 팔던 기억이 났어요. 참 멀리 왔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입원 수속을 했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조금 있다 와요. 주차하는 중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실로 갔어요. 4인실이었습니다. 다른 환자 3명이 있었어요. 모두 가족들과 함께였습니다. 저만 혼자였어요. 병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옆 침대를 봤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딸이 할머니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고맙다, 우리 딸.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부러웠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6시가 됐어요. 금식이 시작됐습니다. 물도 마실 수 없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 불이 꺼졌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재훈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훈아, 엄마 수술 잘 받고 올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강하니까. 사랑해. 전송했어요.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10분, 20분. 답장이 없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껐어요. 12월 3일 새벽 6시가 됐습니다. 눈을 떴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수술까지 3시간 남았어요. 8시 30분이 됐습니다. 간호사가 왔어요. 환자분, 이제 수술실 앞으로 가셔야 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옆으로 환자들이 보였어요. 모두 가족들과 함께였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어요.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수술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차가웠습니다. 금속 냄새가 났어요.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집도이가 다가왔어요. 환자분, 보호자 안 오셨어요? 네. 혼자예요. 가족분은요? 바빠서 못 왔어요. 의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안타까운 눈빛이었어요.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옆에 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취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사장님, 제가 왔어요. 철수 씨였습니다. 수술 가운을 입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철수 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 씨가 제 침대 옆으로 왔어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혼자 두지 않을게요. 끝날 때까지 여기 있을게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철수 씨가 웃었어요.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은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육이 아니구나.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배신의 증거.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흰 천장이 보였습니다. 사장님, 정신 차리셨어요? 철수 씨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수 씨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수술 끝났어요? 네, 성공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잘 됐다고 하셨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철수 씨. 계속 여기 있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어떻게 사장님 혼자 두고 가요? 눈물이 또 났어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12월 4일이었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은지가 들어왔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은지야, 어떻게? 당연히 와야죠. 사장님 수술하시는데.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사장님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오후가 됐을 때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왜요? 무슨 일이에요? 철수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망설이고 있었어요. 이걸 보여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뭔데요? 철수 씨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지의 SNS였어요.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하와이 해변 사진이었어요. 날짜를 봤습니다. 12월 3일부터 8일까지였어요. 제 수술 날부터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봤어요. 가족들이 해변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칠순 축하해요. 가족여행 최고. 두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어요. 하와이 최고 레스토랑. 1인당 50만 원이지만 세 번째 사진을 봤습니다. 호텔 수영장이었어요. 5성급 호텔 최고. 하루 숙박비 200만 원이지만 아빠 칠순인데 뭐 네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하와이 쇼핑 완료. 명품 가방 3개 질렀어요. 다섯 번째 사진 지혜의 긴 글이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던 하와이 여행 처음엔 장인어른께서 내신다고 하셨는데 남편이 아니야, 우리가 내자. 우리 효도 한번 제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돈 3천만 원 다 썼어요. 근데 전혀 아깝지 않아요. 아빠 칠순인데요, 뭐. 시어머니는 이해 못 하시겠지만 히읗히읗 친정이 우선이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흐려졌어요.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댓글이 100개가 넘었어요.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뭐라고 안 하셨어요? 지혜의 답글. 키읔키읔키읔 시어머니는 원래 우리한테 관심도 없으세요. 연락도 잘 안 하시고. 그리고 솔직히 요즘 시대의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돈인데 우리 마음대로 쓰는 거죠. 다음 댓글. 시어머니랑 사이 안 좋아요? 지혜의 답글. 딱히 나쁜 건 아닌데요. 근데 시어머니가 좀 가난해요? 키읔키읔 김치 공장 하시는데 직원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재산 물려줄 것도 없으면서 잔소리만 많으세요. 솔직히 친정이 훨씬 부자예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 씨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보여드리지 말았어야 했나? 아니야. 봐야 했어. 진실을 알아야 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어요. 차가운 결연함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그날 밤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3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1995년 남편 장례식. 5살 재훈이를 안고 눈물 흘리던 그날. 재훈아, 엄마가 꼭 잘 키울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겨울 새벽 좌판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김치를 팔았어요. 하루에 3,000원을 벌면 2,500원을 재훈이에게 썼습니다. 저는 라면으로 하루를 버텼어요. 20년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공장을 세웠어요. 연매출 15억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돈을 재훈이에게 쏟아부었어요. 총 3억 5천만 원. 하지만 재훈이는 제게 수술비 1,000만 원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장인 칠순잔치에 3천만 원을 썼어요. 며느리는 SNS에 제 험담을 했습니다. 가난한 시어머니, 재산 물려줄 것도 없으면서 친정이 우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30년간 키운 건 아들이 아니었구나. 괴물이었어.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유언장 전면 수정하고 싶습니다. 급합니다. 전송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철수 씨가 차로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사장님, 집에 도착했어요. 천천히 내리세요. 집 현관 앞이었습니다. 낯선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고급 수입차였습니다. 저 차, 누구 거지? 철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아드님 아니실까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왔나 보네.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 소파에 재훈이와 지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물은 없었어요. 빈손이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재훈이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응. 짧게 대답했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수술 받았어. 심장.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재훈이가 핸드폰만 봤습니다. 무관심했어요. 소파에 앉으려 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철수 씨가 부축했어요. 재훈이와 지혜는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지혜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목이 보였어요.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 이게 뭐니?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애가 내년 3월에 태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 사는 게 불안해서요. 지혜가 말을 이었어요. 이 집 3층짜리인데 어머님 혼자 쓰기 아깝잖아요. 저희한테 명예 이전해 주시면 안 돼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재훈이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3층짜리 집에서 뭐해요? 저희가 쓰는 게 낫죠. 어차피 나중엔 다 제 거잖아요. 지혜가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게 좋죠. 어머님도 나이 드시면 요양원 가실 거잖아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요양원? 네. 나중에 아프시면 요양원이 더 편하실 거예요. 전문가들이 24시간 돌봐주니까. 지혜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손주 태어나면 육아 도와주셔야죠? 요즘 육아 도우미가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철수 씨가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수술받고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는데. 지혜가 화를 냈습니다. 누구세요? 남이 왜 끼어들어요? 철수 씨가 대답했어요. 남이 아니에요. 제가 일주일 동안 사장님 간병했어요. 당신들은 하와이 놀러 가고. 재훈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어때서? 지혜가 소리쳤어요.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SNS를 왜 봐요? 고소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힘으로 말했습니다. 나가. 제발 나가줄래? 지혜가 서류를 챙겼어요. 서류 서명도 안 하실 거예요? 소리쳤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생전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혜가 마지막으로 쏘아붙였어요. 정말 이기적하시네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요양원 가시게 되면 그때 알게 되실 거예요. 재훈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쾅! 문이 크게 닫혔어요. 그 순간 모든 미련이 끊어졌습니다. 철수 씨 품에서 울음이 터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30년을. 사장님은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너무 아팠어요. 철수 씨, 가슴이 너무 아파요. 사장님, 지금 119 부를게요. 다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최소 4일은 입원하셔야 해요. 또다시 병원 침대에 누웠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완전히 끝내야 해.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언장 전부 바꾸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오후 2시 변호사가 병실로 왔어요.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법적 최소 유류분만 주세요. 나머지는 전부 사회에 기부할 겁니다. 변호사가 놀랐어요. 정말 아드님께 한 푼도요? 네. 대신 제가 새로운 재단을 만들 겁니다. 저처럼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재단이요. 그날부터 3년간의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첫째,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현숙 어르신 의료복지 재단. 익명으로 설립했어요. 제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했어요. 목적은 단 하나. 저소득층 어르신 수술비 지원.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분들을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2023년 3월 첫 수혜자 100명을 선정했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이 있지만 버림받은 분들, 수술비가 없어 죽음을 기다리던 분들, 그분들께 수술비를 지원했어요. 언론에는 익명의 기부자로만 알려졌습니다. 둘째, 공장 직원들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총 50억 원 상당.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었어요. 3년 후 발표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철수 씨에게 줄 건물도 정했어요. 공장 부지 25억 원. 철수 씨는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으니까요. 넷째, 여수 씨에 기부할 건물도 정했습니다. 80억 원 상당.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길 바랐어요.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2023년 3월 15일이었어요.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아들 나왔어요. 이름은 민준이에요. 그래. 축하한다. 병원비가 좀 나왔는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엄마도 형편이 어려워. 에휴, 알았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게 손주 출산 소식의 전부였습니다. 병원에도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 재단이 첫 성과를 냈습니다. 100명의 어르신이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중 한 분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였어요. 익명의 기부자님께 저는 아들 둘에게 버림받은 75세 할머니입니다. 심장 수술비가 없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비 저희가 다 드릴게요.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내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 2024년이 됐습니다. 재단이 계속 커졌어요. 총 500명의 어르신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익명이었어요. 재훈이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가끔 전화가 왔어요. 엄마, 돈 좀. 형편이 어려워. 매번 거절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손주 민준이 얼굴도 거의 못 봤습니다. 2025년이 됐습니다. 드디어 3년이 지났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11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제 발표만 남았네요. 12월 1일에 할 겁니다. 왜 하필 그날이요? 3년 전 수술받은 날이거든요. 끝과 시작을 같은 날로 하고 싶어요. 2025년 12월 1일 오전 9시였습니다. 공장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74살의 제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철수 씨가 문을 두드렸어요. 사장님, 준비되셨어요? 기자회견 10시예요. 응. 이제 때가 됐어. 정말 괜찮으세요? 후회 안 하실 거죠? 웃었습니다. 후회는 이미 3년 전에 다 했어. 오전 10시 여수 프레스센터 회견장이었습니다. 기자 80명이 모여 있었어요. 전국 주요 언론사가 다 왔습니다. 카메라가 30대 넘게 설치됐어요. 검은색 한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원고를 펼쳤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간 여수 돌산에서 갓김치 공장을 운영해온 강현숙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저는 전 재산 275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275억 원 중 100억 원은 저소득층 어르신 수술비 지원 재단으로 갑니다. 이미 3년 전부터 조용히 운영했고 500명의 어르신을 도왔습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서로 쳐다봤어요. 80억 원은 여수 지역 청년 창업 지원금으로
50억 원은 30년 함께한 제 공장 직원들에게, 25억 원은 20년 함께한 김철수 매니저에게 줍니다. 철수 씨가 객석에서 놀라 일어서려 했어요.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원고를 덮었어요. 마이크 앞으로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회견장이 더 조용해졌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기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전국의 어르신 여러분, 목이 메었어요.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30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입니다. 플래시가 더 세게 터졌어요. 1995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빚 3천만 원에 5살 아들을 안고 저는 돌산시장 좌판에서 갓김치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시작했어요. 겨울 새벽 영하 10도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김치를 팔았습니다. 하루에 3천 원을 벌면 2,500원을 아들에게 썼습니다. 저는 라면으로 하루를 버텼어요. 회견장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작은 공장을 세웠고 연매출 15억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생활비, 결혼 비용까지 총 3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더 많은 기자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부동산을 샀습니다. 건물 8채, 총 275억 원어치였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요. 왜 말하지 않으셨나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돈 때문에 날 찾으면 안 되니까요. 엄마 그 자체를 사랑해야 하니까요. 회견장 전체가 울고 있었습니다. 3년 전 2022년 11월 저는 심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가 1,000만 원 필요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수술해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니? 아들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엄마, 지금 저희도 형편이 안 좋아요.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회견장이 더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힘든가 보다고 생각했어요. 플래시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수술대에 누워 있을 때 아들은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장인 칠순잔치 가족여행이었어요. 총 비용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회견장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혼자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호자도 없이, 가족도 없이 완전히 혼자였어요.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뒤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목을 가다듬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제 직원 김철수 씨였어요. 12년 전 제가 딸 지은이 수술비 5천만 원을 준 그 직원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객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철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혼자 두지 않을게요. 끝날 때까지 여기 있을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육이 아니구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구나. 회견장 전체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퇴원한 날 아들이 왔습니다. 하와이에서 돌아온 후였어요. 선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서류를 가져왔어요.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였습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 집 3층짜리인데 어머님 혼자 쓰기 아깝잖아요. 저희한테 주세요. 어차피 나중엔 요양원 가실 거잖아요. 회견장에서 분노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3년 동안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에게는 법정 최소 유류분만 남깁니다. 나머지 275억 원은 모두 진짜 가족들에게 그리고 저처럼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갑니다. 기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회견장 전체가 기립박수였습니다. 플래시가 폭발했어요. 마지막으로 전국의 어르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혈육이 가족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여러분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오후 2시 뉴스가 터졌습니다. 여수 김치공장 사장 275억 전액 기부. 수술비 거절한 아들에게 한 푼도 안 줘. 모든 포털 메인에 기사가 떴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제 이야기였습니다. 강현숙 275억 기부, 여수 할머니 수술비 거절, 하와이 3천만 원.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짓인가. 아들이 정말 쓰레기네요. 엄마 수술비는 없다면서 장인 칠순에는 3천만 원? 할머니 너무 멋있으세요. 진짜 멋있어요. 며느리도 쓰레기네. 요양원 가실 거잖아요 라니. 이 아들 신상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각 서울 강남의 한 회사. 재훈이가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를 보고 있었어요.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야, 이거 봐. 여수 할머니 대박이야. 275억 기부했대. 재훈이가 무심코 물었어요. 뭔데? 봐봐. 진짜 감동적이야. 동료가 모니터를 보여줬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어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제 사진이었어요. 기자회견장에서 찍은 사진. 재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게 우리 엄마. 뭐? 너희 엄마? 재훈이가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술비 거절, 하와이 여행 3천만 원, 275억 원 전액 기부.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야? 동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강재훈. 이거 진짜 너희 엄마야? 설마. 이 쓰레기 아들이 너야? 재훈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야. 이건 오해야. 하지만 동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인트라넷에 기사가 퍼졌거든요. 우리 회사 강재훈 대리 엄마 수술비 거절하고 장인 칠순에 3천만 원 쓴 그 아들. 재훈이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했어요. 또 안 받았습니다. 10번 연속 전화했습니다. 모두 무시당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돈이 많았으면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죠? 엄마, 제발. 5분 후 답장이 왔어요. 딱 한 줄이었습니다. 늦었어. 재훈이가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깨졌어요. 그날 저녁 재훈이네 집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전세 2억 원짜리였어요. 지혜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여보, 이거 봐. 재훈이가 다가갔습니다. 지혜 핸드폰 화면에 기사가 떠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들. 며느리 신상 찾았어요. 박지혜, 30살, 대기업 홍보팀 근무. SNS 찾았어요. 여기 하와이 사진 다 있네요. 와, 댓글 봐. 시어머니가 가난해요. 키읔키읔. 친정이 우선이죠라고 썼네. 지혜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다음 날 아침 지혜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지혜 대리님,
인사팀으로 좀 오시겠습니까?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박 대리님, 어제 기사 보셨죠? 네. 우리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이 큽니다. 사표 내시죠. 과장님, 이건 오해예요. 오해? 며느리분 SNS에 다 있던데요? 시어머니가 가난해요. 친정이 우선이라고 직접 쓰신 거 맞죠?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재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인사 조치가 내려왔어요. 강재훈 대리 3개월 대기 발령입니다. 그 기간 동안 자숙하시고 이후 처리는 제논이 하겠습니다. 사실상 퇴출이었어요. 12월 2일 재훈이가 여수로 내려왔습니다. 공장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왔니? 엄마, 제발, 이거 취소할 수 없어요? 제발이요. 재훈이가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법적 절차가 다 끝났어. 취소 불가능해. 엄마, 나 회사에서 잘렸어요. 지혜도 사표 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가 그렇게 돈이 많았으면 왜 말 안 했어요? 소리쳤습니다. 말했으면 어땠을 것 같은데. 재훈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내가 275억 있다고 진작 말했으면 너는 나한테 잘했을 거야? 그건 내 돈 때문에 날 찾았을 거잖아. 엄마 그 자체가 아니라 돈 때문에. 재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너를 위해 살았어. 겨울 새벽 좌판에서 김치 팔 때 손이 얼어붙어서 감각이 없었어. 하지만 견뎠어. 너를 위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새 책가방 사주려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시간만 잤어. 중학교 때 학원비 내려고 밤새 김치를 담갔어. 대학 등록금, 생활비, 결혼비용. 총 3억 5천만 원을 너한테 썼어. 재훈이가 울고 있었어요. 근데 너는 내가 심장 수술한다고 했을 때 1,000만 원도 아까워했어. 대신 장인 칠순잔치에는 3천만 원을 썼지.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일어났습니다. 재훈이에게 다가갔어요. 너는 내가 수술대 위에 혼자 누워있을 때 하와이 바다를 보고 있었어.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어. 호텔 수영장에서 웃고 있었지. 재훈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 3년 전에. 그때 내가 선택한 거야.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이제 나가.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엄마, 나가라고 했어. 재훈이가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철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났어. 2026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재단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어요. 여수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500명의 어르신이 모였어요. 재단의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숙 어르신 의료복지 재단 설립자 강현숙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1년 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아픔을 다른 분들의 희망으로 바꾸겠다고.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오늘까지 총 500명의 어르신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저처럼 외로운 어르신들,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르신들, 모두 제가 지키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박수가 더 커졌어요. 행사가 끝난 후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장님, 축하드려요. 은지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철수 씨가 다가왔어요. 사장님, 덕분에 저도 이제 건물주가 됐어요.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철수 씨 딸 지은이도 왔습니다. 사장님, 저 이번에 여수 종합병원 수간호사로 승진했어요.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지은이가 절을 했어요. 제가 사장님 딸처럼 모시겠습니다. 매일 전화드리고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너희들. 정말 고맙다. 저녁이 됐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100명의 직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일어나 말했어요. 여러분, 30년 전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빚에 짓눌려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이라는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육이 아닙니다. 곁에 있어주는 사람, 힘들 때 손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밤이 됐습니다. 공장 옥상에 올라갔어요. 여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돌산대교 불빛이 반짝였어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민수 씨, 보고 계시죠? 저 해냈어요. 재훈이는 제대로 키우지 못했지만 다른 분들은 도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이제 편안해요. 정말 편안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씨, 은지, 지은이, 그리고 직원 10명이 올라왔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섰습니다. 함께 야경을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은지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저희가 더 고마워요, 사장님.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저희 어머니세요. 진짜 어머니. 지은이가 제 다른 쪽 팔을 잡았어요. 저도요, 사장님. 저도 사장님 딸이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나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이 있어서 별들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여수 바다가 잔잔했어요. 30년 전 좌판에서 시작한 인생. 3천만 원 빚에서 시작해 275억을 만든 인생. 아들에게 버림받았지만 100명의 가족을 얻은 인생.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육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외롭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